작년 이맘때긴 한데요. 새벽 3시입니다. 자, 이 저 주택가 골목을 한번 좀 보세요. 누군가 내려오죠. 자기 집인가?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끄는 거 보니까 키가 없는 것 같아요. 30분 후에. 30분 후에 오토바이를 다시 이 학생이 다시 가져다 놔요. 뭐지? 또 이제 집 주변을 또 서성이는 이 남자. 예, 어머? 예, 뭐야? 약간 인화성 물질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 안쪽에 들어가서 어머머머머. 뭔가 불을 붙였어요. 왜 저래? 아, 진짜 저거는 위험한 네. 행동을. 그리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불을 질렀네 그냥. 아니 저거는 나 진짜. 불이 붙었어요. 잠시 후에 불이 나는데 그 근처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상황을 봅니다. 아니 네, 30분 정도 서 있어요. 불이 커지고 있는데. 네, 불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람 깨워줘야지. 아유 너무 큰데요? 나오기도 어려워. 네. 어떻게 집까지 먼졌어. 집안에는 와. 자, 지금 저 집안에는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어떡해.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 이제 막 뒤늦게 알고 불난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아유, 어떡해. 네, 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나. 그리고 이제 주민분이 들어가서 어머, 다행이다. 가족들을 구조해서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유. 지금 이 90대 노모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아이고. 60대 아들은 약간 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왜 저기.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 이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탔을 텐데. 아유. 야, 저 이웃 주민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다 너무 자고 있는 감사하다. 새벽이었는데. 네. 못 하고 저거. 아유. 네. 네, 이 집은 93세의 치매 노모 어머니와 함께 그 64살 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64살 된 아들은 폐섬유증 등 여러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이제 이웃 주민이 바로 이제 와서 구조했잖아요. 구조가 된 분 바로 그 90대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이었고요. 저 오토바이는 이 집 아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네. 지금 만 17세 이 남학생이 종종 이 집에 몰래 와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녔대요. 이날 밤에도 한 새벽 3시쯤 와서 30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갖다 놓잖아요. 근데 몰래 타고 나가다가 걸린 적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이 60대 아들이 가져가지 마라, 이거 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혼도 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삼았던 학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겁니다.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자꾸 이제 적발이 되니까 시동을 걸지 않고 저렇게 먼 곳까지 가서 시동을 걸고 이제 타고 다니던 거죠. 아, 다니던 거죠. 시동을 키면 소리가 소리 나니까. 나니까. 수동 소리 나니까 그래서 끌고 그냥 간 질질질 거군요. 끌고 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피해자 집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저 오토바이를 발견을 하고요. 20km 가량을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다시 갖다 놓는 상황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네. 남학생은 사건 1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나서 보니 이 남학생은 근처에 사는 또래 친구들 2명과 마을을 돌면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절도도 여러 번 했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봐준 거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집에 또 불을 혼나서 앙심을 품었나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은 시간이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상하다. 네, 그래서 종이 조각들을 주워서 모았고 모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걸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나합니다. 너무 못됐다.
특히 이제 다른 범죄자들 중에서도 이 방화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불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불을 붙여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CSI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방화 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찍어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우선 용의자로 수사를 해서 검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저렇게 도피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 어떤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방화는 절도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거든요. 절도는 재물 또는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지만 방화는 파괴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고요. 저 집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동 중 1동이 전소했고 다른 1동도 일부가 불에 탔고요. 결국 93세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은 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상당 기간을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서 일단 중형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요. 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처벌 불원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보니까. 뭐 그런 한계들이 있죠. 보복이 두렵다든지 이런 한계들 때문인데 결국 이 가해 남학생은 어떻게 처벌이 됐느냐. 현주 건조물 방화,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불법 사용,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다음에 벌금이 15만 원이 15만 원이요?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요? 근데 저러면 나 저렇게 불질렀는데 15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더 큰 범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 판결문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지자체에서 이제 모금이 좀 있어서 예, 이 가족들이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는 하는군요. 다행이긴 한데. 예. 그래도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네.